오늘은 우리 청약하기 전에 좀 체크하셔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제일 중요하죠. 우리 3대 지키기에 포함되는 자필 서명. 자필 서명 안 하시는 분 있나요? 의미에 따라 다른데요. 원칙은 자필 서명하셔야 되는데 상황상 소개 고객이거나 아니면 가족 계약이거나 아니면 너무 지방에 계셔서 그냥 서명만 스캔으로 받아서 그거를 뭐 넣으신다거나 어찌 됐건 간에 고객이 청약서나 전자서명할 때 직접 손으로 하지 않은 것은 자필 서명을 안 했다고 봐야죠. 자필 서명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진짜 자필 서명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픈데요. 계약이 아무 문제가 없고 내가 보험을 가입해서 만기될 때까지 아무 사고도 없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보험은 우리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을 대비해서 가입하는 거잖아요. 보험 사고가 딱 터졌을 때 만약에 보험 사고가 딱 났는데 보험금 지급하는 과정에서 자필 서명이 안 된 게 발탁이 됐다. 그러면 이제 너 죽고 나 죽고 되는 거죠. 보험이 일단 취소됩니다.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매달 보험료를 내고 보험 사고 났을 때 정말 잘 혜택을 받으려고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스타트 자체가 부정 스타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집계가 안 되겠죠, 기록이.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이제 내가 부모님 거 들어주려고 혹시 몰라서 우리 부모님 아프시거나 다치시거나 사망하시면 받으시려고서는 계약하셨다가 피보험자에도 피보험자 본인 서명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하시고 본인이 대충 이제 이름 써가지고 진행하시는 경우 있는데 팀장님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그거예요. 서명했는데 그게 자필 서명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네, 다 비교합니다. 다 방법이 있지. 카드사에 본인 카드 뒤에다가 서명란에 서명하시잖아요. 그것도 비교를 하고 다른 계약건에 넣었었던 본인이 서명했던 내용들도 다 기재를 하는 거를 다 확인을 해요. 보험회사가 바보도 아니고 다 조사합니다. 조사해서 자필 서명한 건지 아닌 건지 확인하고 실제로 제 고객은 아니지만 다른 팀장님의 계약건 중에 팀장님도 판단을 못했던 거예요. 고상야 너무 안타깝지만 부모님 거를 내가 대신 서명해가지고 들어갔던 계약이 있는데 그거 다 조사해가지고 결국에는 부지급 떴어요. 그리고 설계사에게도 불리한 내용들이 있죠. 자필 서명 안 했으니까 실제로 3대 지키기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완전 판매가 되고 그 회사에 대한 계약을 못하도록 막아놓죠. 뭐 몇 개월간은 아예 상품을 팔지 못하게 한다라든지 아니면 진짜 심한 경우에는 아예 코드가 막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설계사 일 못하는 거지. 내 밥벌이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꼭 자필 서명을 제일 1순위로 챙겨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제일 많이 보시는 게 이제 청약하기 전이니까 서명하기 전에 우리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게 심사잖아요. 심사를 잘 받아서 정상적으로 이 계약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계약이 진행이 가능한지를 보셔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기존에 보험이 아무것도 없는데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이제 없잖아요. 기존의 보험을 정리하거나 좀 조절하거나 해지하고 나서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시거나 아니면 기존 걸 그냥 유지하시는 상태에서 추가로 가입을 많이 하시는데 신인 설계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뭐냐면 설계를 했어. 심사를 받았어. 근데 여기서의 심사의 의미는 병력을 고지했는데 통과가 돼서 이러한 병력으로 이 상품이 가입이 가능하다고 오케이를 받았어. 근데 막상 전자서명을 했더니 출금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때문일까요? 이유가 있죠. 기본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중복 가입이 되는 담보가 있고 하나밖에 가입이 안 되는 담보들이 있어요. 보상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건데 한 번밖에 가입 안 되는 담보가 타사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신규로 가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근데 일단은 이 범위 자체를 구분을 못 하시는 경우도 많고 심사를 받을 때 해당하는 그 회사의 그 중복 가입이 안 되는 특약을 해지하는 조건으로 해지 조건부 심사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신입 설계사들은 잘 모르니까 심사가 나왔다고 하니까 지금 당장 가입이 가능하다고 이제 인지를 하시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걸로 배상 책임.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죠. 그렇죠. 요거는 중복 가입이 안 돼요. 실손 의료비. 가끔 이제 직장에서 추가로 가입해주는 경우 제외하고는 비례보상 받는 담보들은 중복 가입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안보험 같은 경우는 10개 가입하면 10번 다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지만 내가 피해받은 금액만큼만 보장받는 비례보상 담보는 하나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2개가 가입이 안 되는 거죠. 화재 벌금이라든지 그렇지. 운전자 관련된 비용 담보라든지 이런 건데 지금 제일 헷갈려 하시는 건 한 원수사에 계시는 분들은 걱정거리가 없어. A라는 회사에 있는 거 해지해버리고 내 것만 보면 되는데 이제 대리점에 계신 분들이 제일 헷갈려 하시는 건 설계 매니저들이 있잖아요. 매니저들한테 그냥 맡깁니다. 다 맡겨놓습니다.
맡겨놓고 심사 다 나왔어요 라고 하고 설계 하나씩 안 훑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A랑 B 회사에다 맡겨놓고서 이 두 회사를 다 들어갈 건데 여기에도 일상생활배상 책임이 있고 여기에도 일상생활배상 책임이 있어. 다 튕겨 계약 안 돼. 근데 그 와중에 내가 갖고 있었던 원래 기존 보험에도 일상생활배상 책임이 있어. 그럼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설계 매니저한테 내용을 보고 심사를 맡겼더라도 들어가 있는 담보들은 한 번씩 체크해보시고 매니저들은 상담을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업무를 도와주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기존에 있었던 일상생활배상 책임 담보를 없앨지 안 없앨지도 몰라요. 그거를 컨택을 안 해놓고 나중에 돼가지고 매니저가 이거 안 빼줬어요. 매니저 탓해봐야 뭐해. 내 고객한테 계약을 진행을 하는 거는 내가 책임을 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모자라는 설계사지. 있어?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니까 꼭 내가 제안하는 제안서에 대한 내용이랑 고객에 대한 기존에 갖고 있었던 보험 내용은 분석해 보시고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서명을 받으셔야 되는 건이고 그리고 다 확인할 수 없어요. 고지의무도 확인해야 되는데 질병 그럼요. 이력도 다 확인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확인해야 되죠. 네, 그런 것도 안 하고 진행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 내용들도 미리미리 체크하시고 그리고 설계 화면에 들어가면 이게 누적 해소가 잡힌 건지 아니면 설계를 유지를 하면서 조건으로 설계를 한 건지 이 부분 다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계 매니저님한테 다시 한번 더블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고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이제 일상생활 배상 책임을 예로 한다면 일단 내가 이 고객한테 배상 책임을 가입을 시킬 거야. 컨설팅 자체가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배상 책임이 있는 기존 증권을 해지할지 말지도 확신이 없어. 그러면 이제 큰일이 나는 거죠. 내가 이거를 가입시킬 건데 이 상품은 해지 안 할 거야. A, B, C 상품을 가지고 있는 고객이 있는데 A만 해지하고 상품을 들어갈 건데 A에는 배상 책임이 없어. B에 있어. 근데 B는 유지할 거야. 그럼 내가 설계한 거에 배상 책임을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배상 책임이 가입되어 있는 B 상품을 유지할 거야. 오케이. 고객이 A, B, C 상품을 갖고 있는데 A만 해지하고 내가 새로 가입시킬 건데 내가 설계한 거에 B에 되어 있는 거랑 중복된 담보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 거에서 빼면 되잖아. 그치.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아니면 내가 지금 해지하는 거에서 꼭 들어가야 되는 담보가 있어. 그러면 해지를 먼저 하고 가입을 시킬 건지 아니면 내 거에서 빼고 가입시키고 나중에 추가해 줄 건지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거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자필 서명은 필수인 거고 청약하실 때 이런 사고가 많이 나요. 내가 골절 진단비를 빼고 넣어줬는지 가입하고 나서 해지해서 빼줬는지 그거를 잘 체크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컨설팅 전과 후가 담보가 사각지대가 없으려면 누적이 걸린 게 있는지 해지 조건으로 가입하시는 건지 가입 이후에도 보장이 연결이 되는지 그거를 꼭 체크해 보셔야죠. 그리고 요거에 하나 연결돼서 수납을 하셔야 될 때 보험료를 출금을 해야지 개시가 되는 거니까 그 내용 진행하실 때 내가 만약에 담보가 중복으로 들어가는 게 없어서 이 회사 거를 유지를 하고 진행했으면 문제는 없는데 얘를 해지하는 조건으로 했으면 이거에 대한 해지 확인서라든지 담보를 뺐다라고 하면은 담보를 뺀 증권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꼭 있어야지 보험료 출금을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도 확인을 안 하시고 무조건 출금해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면 자기는 줬다라고 생각하고서는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꼭 처리가 됐는지 이전 보험사에 고객센터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나중에 출금이 됐으면 증권번호까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요 단계가 해소가 안 되면 계약이 안 되니까 요거는 꼭 체크하셔야 되고 그 다음으로 또 설계사분들이 가장 간과하시는 부분이 수익자 지정 부분. 하셔야죠. 이 화면을 그냥 스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심사 완료, 그 이제 수익자, 뭐 만기 수익자, 생존 수익자 스킵하고 바로 전자서명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이게 사고가 많이 납니다. 보통은 이제 법적 상속인 이거나 생존 수익자는 본인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못 모르고 넘어가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꼭 지정하셔야 되는 이유가 나중을 위해서거든요. 우리 보험 가입하시는 이유가 나중에 보상받기 위해서 가입하시는 거잖아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리고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건인데 확인을 안 하고서 진행을 하면 이 돈이 누구한테 갈지 몰라요. 보험료는. 그러니까 이거야. 누구한테 갈지 우리가 결정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청약하기 전에 고객님한테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고객님 지금 계약자가
피보험자가 아내분이시고 피보험자가 남편분이신데 원래 보험은 돈 내는 사람한테 권한을 가장 많이 드려요. 그러면 계약자를 수익자로 해드릴까요? 아니면 피보험자를 수익자로 해드릴까요?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너무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당연히 돈 내는 사람이 수익자 해야지 했다가 나중에 왜 내가 병원 아파서 치료받았는데 와이프한테 돈 다 나가? 왜 나한테 돈 안 줘?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수익자를 우리가 지정해 주라는 뜻이 아니고 꼭 고객님한테 확인하셔야 돼요. 누구를 수익자로 해드릴까요? 보험료는 누가 내실 거예요? 그럼 나중에 변동하실 때 꼭 계약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안내를 해주시지 않고 청약에 너무 급급해서 진행하시다 보면 우리 살면서 법적 상속인이 껄끄러워지는 사례가 꼭 생기잖아요. 결혼이 유지되지 못한다거나 부모 자식 간에도 금전적인 문제나 다른 개인적인 이유로 서로 간에 보지 않는 일들이 너무 생기기 때문에 그걸 예측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꼭 이거를 체크해 주셔야지 이런 별것 아닌 것들로 인해서 업무 처리가 됐을 때 설계사의 어떤 전문성이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신입 설계사분들은 꼭 체크하셔야 돼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장례식장에서 돈 달라고 싸우는 게 실제로 있어요. 진짜 있어. 뭐 전화와 내가 장례식장 가서 어머님한테 다 자매야. 둘째 언니 남편이 죽었어. 그래가지고 어머니 사망보험금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본의 아니게 자매가 다 내 고객이니까 내가 반가워서 옆에 앉아있다가 그 소식을 들은 거야. 그러니까 제가 실수한 거죠. 그랬더니 첫째 언니네 집에 다른 것 때문에 방문해 갔는데 그래서 우리 둘째 사망보험금 얼마 나왔어? 물어보시는 거야. 그냥 단순 궁금? 근데 말해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치. 진행 중이고 아직 병원비랑 같이 해서 지급은 안 됐는데 진행 중이에요. 근데 더 물어보시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가족 간이더라도 민감한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해서 어떤 보험을 가입했어요는 괜찮아도 얼마가 나왔어요는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있어요. 부모님이 만약에 사망을 하시고 법적 상속인으로 물론 상속인이 기본 지정이 되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자녀들끼리죠. 부모님이 얘기해준 것도 없는데 이 돈을 어떻게 나누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상속세가 들어가야 되거나 이런 내용들이 껴있으면 그 내용은 또 생각을 안 하시고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상속인이라든지 수익자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미리 고객한테 언지를 해놔야 체크 다 진행하실 수가 있고 그냥 내가 내 자식 주려고 내 사망보험금 들려고 라고 하는 경우에도 자식이 한두 명도 아니고 뭐 외동이면 상관없는데 둘이라든지 셋이라든지 그럼 누구한테 주실 건지 나눠서 하실 건지 이런 내용들도 체크하셔야 나중에 분란이 안 나고 그 분란이 나는 거는 그럼 그 집 사정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그게 저희에게도 불똥이 될 수 있으니 미리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오늘은 여기 세 가지 자필 서명, 누적 해소 관련된 심사 관련된 내용, 수익자 지정 관련된 내용으로 말씀드렸고 청약하실 때 우리 그냥 단순히 청약을 하는 게 아니라 보험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마무시한 금액인 거잖아요. 10만 원짜리 하나만 가입해도 내가 20년 동안 낸다고 하면 2,400만 원인데 고액이죠. 고액짜리 계약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조금 더 신중하게 진행하시고 고객한테 안내하셔야 되는 내용들 잘 챙겨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